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해외 주요 증시는 모두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긴장감이 완화되었음에도 우리 시장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 시장 전망과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감만족에서 국내외 이슈 분석과 더불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안내 먼저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희의 고민 해결사시죠. 김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중 간 합의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뭐 원래 친했던 애들이 좀 싸웠다가 금방 푸는 것처럼 뭐 이제 흐지부지 금방 넘어갈 확률이 좀 높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 G20 회의에 네. 있었던 미중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좀 설명인데, 네.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얻어낸 것은 확실하게 이제 화웨이 제재 때문에 이제 얻어냈던 거고, 네. 이제 화웨이 제재는 사실상 다 푸는 건 아니죠. 이제 뭐 일부 뭐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한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이제 국가의 안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허락을 하겠다. 이제 네. 이런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중국, 사실상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 합의를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미국은 농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이런 내용을 좀 얻어냈지만은 네. 이 내용을 얻어냈던 것도 화웨이 제재 때문에 얻어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냐. 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이 얻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그 합의 내용이 3,250억 달러 관세 하려 했지만은 잠깐 유예. 근데 뭐 이제 화웨이 제재도 원래 안 하는 건데 네. 괜히 했다가 그 철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남한 화웨이 때문에 고통받다가 갑자기 농산물도 많이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얻어낸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나 얻어냈어요. 그러면은 이거죠. 가위바위보해서 꿀밤 맞기 하다가 네. 내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꿀밤을 때려서 이제 나 안 해. 잃어버리면은 얄밉네요. 네, 지금 좀 얄밉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나 이제 그만해도 돼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협상을 적극적으로 안 나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 해야지.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하자. 하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다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악성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 악성 무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악용을 할까봐 네. 그 부분은 솔직히 우려 반, 아무 신경 안 쓴다 반 정도 네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는 제 생각은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이제 만나서 딱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사전에 이미 다 얘기가 됐던 거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트럼프랑 시진핑이 뭐 탑다운 방식으로 뭐 요즘 기사분들 참 탑다운이라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탑다운 바텀업 누가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말 참 유행인데 탑다운 방식이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탑다운으로 결정되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중국은 가능해요. 시진핑은 가능한데 트럼프도 뭐 할 때 의회 얘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괜히 이게 나왔던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화웨이 제재는 풀어줄 것으로 얘기를 해놓고 네. 이것도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겠죠. 야, 화웨이 제재 좀 풀어달라. 우리 좀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그럼 알았어. 풀어줄게. 대신에
지금 뭐 전화로 풀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모양새 빠지니까 저기 일본 가서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여기서 심하게 치자 이렇게 좀 한 거 아닌가 네.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 그 예전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뉴스 그 투어드 통화 전쟁으로 이동한다라는 네네. 거 아마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 시진핑이랑 얘기를 하고 통화 전쟁 발언을 한 다음에 G20 가가지고 마무리 치면서 이거 조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무역 전쟁이 이쯤 돼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처럼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짜여진 시나리오가 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여지를 남겨둔 게 블랙리스트에서 아예 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제재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꿀밤 한 대 때렸고 이제는 가위바위보 굳이 안 하면은 나도 꿀밤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제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관점도 좀 있다라는 거 좀 한번 설명드리고 이게 그리고 언제쯤 다시 좀 붉어질 수가 있느냐. 그쵸. 그것도 중요하죠. 네, 이게 언제쯤 다시 붉어질 수가 있느냐. 근데 트럼프도 가위바위보 계속 안 하다가 정작 자기도 한 번씩 가위바위보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거를 언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 이제 이 협상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를 한 것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점이 뭐냐. 그러니까 6월과 7월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 좀 지켜봤는데요. 7월 제가 지난번 FOMC하고 설명 풀어드릴 때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확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합의 이후로 그 확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7월에도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래 예전에 생각했던 그 저금리로 나아가자라는 의견이 좀 반대가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이게 트럼프는 계속 금리 낮춰달라고 하면서 왜 너가 직접 합의를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췄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이미 낮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꼭 안 내려도 돼요. 그냥 자기는 은행에서 돈만 싸게 빌릴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면은 굳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그 배경만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건데 그거를 제가 한번 웹사이트에서 직접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의 여기 써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0year 여기 미국의 10년 국채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 9월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위기 조금 그때 노딜로 하고 나서 쭉쭉쭉쭉 내려왔는데 이 지금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정도까지 했느냐? 이 수준을 과거에까지 쭉 이어보면은 한 2016년 10월 31일이에요. 이 2016년 10월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다른 차트를 보면은 볼까요? 이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기준금리 차트. 네, 기준금리 차트인데 아까 2016년 12월이었죠. 여기 2016년 12월로 가면은 딱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기 이전, 딱 그 전의 수준이거든요. 기준금리가 딱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기 이전의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채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충분히 싸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모기지 금리도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기준금리 안 내려도 돼라고 뒀다가 그렇다면은 갑자기 여기서 금리 얘기를 왜 빠졌냐? 이 금리가 만약에 다시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이미 배경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파월을 잘 꼬드겨가지고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파월에서도 FOMC에서도 금리를 좀 내리면서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금리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으면은 트럼프는 중국이랑 우리가 싸우는 척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있으면 가위바위보 할 거야라는 식만 던져줘도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배경을 충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저금리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고 정말 성공적으로 빼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유동성을 계속 만들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은 나중에 정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지금 5%일 때 내려서 대응하는 거랑 10%일 때 내려서 대응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10%일 때는 1%씩 10번을 내릴 수 있는 거지만은 5%일 때는 1%씩 5번밖에 다섯 못. 번밖에. 네.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0.25밖에 안 움직이지만은 여러 번 좀 쓸 수 있는 무기를 조금 아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좀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리가 다시 올라오면은 트럼프는 언제든지 중국한테 트러블을 만들 수 있거나 만드는 척을 할 거고, 그러면은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멘트만 툭 던져주면서 네. 우리가 좀 통화적으로 좀 대응을 좀 잘 해볼게 이런 라고. 식으로 또 툭 던져주면은 네. 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더불어서 모기지 금리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트럼프의 부동산 사랑은 그쵸. 어딜 가지 않는다. 땅 투자, 부동산 투자 네.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는 지금 나이가 70대 후반이신 걸로 아는데요, 제가. 정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부동산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해먹을지 모르겠지만은 목적은,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이유가 뭐 패권 전쟁이다, 자본 전쟁이다 많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보면은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당장 7월은 유력하지 않다라는 표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어봤고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캔들 볼륨 차트 종합편 2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어제 좀 재밌었거든요. 네.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조금 직관적으로, 네. 직관적으로 이게 매수를 해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느냐 딱 이 두 가지 네. 좀 분간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는 뚱뚱한 음봉 밑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데, 네. 이 절대로라는 것은 그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라든가 갑자기 뭐 이제 어떤 회사가 네. 우리도 그래핀 사업 추가하려고 하면 그래핀 관련주로 상한가 갈 수 있어요. 대신에 그렇죠. 이런 변수들은 제외하고 네. 일반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가 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뚱뚱한 음봉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일단 뚱뚱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괜히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 이런 음봉이 괜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은 5월 15일에 되게 뚱뚱한 음봉이 나왔는데, 네네. 이런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악재가 터져서 많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악재가 없으면 이렇게 하루 만에 터지지가 않아요. 어.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가 이런 종목이 좀 많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즘에 바이오가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악재가 있고 조심도 뭐 약해졌고요. 악재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명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실제로 보시면은 HLB 차트거든요. 이게 그저께까지만 봐도 네네. 뚱뚱한 음봉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네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나오면서 밑에 이제 저가 일명 핫다라고 하죠. 네. 핫다 물량들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뭐 8,000% 2,600만 주가 나오면서 이런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네네. 이때 핫다 물량 제외하면은 뚱뚱한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악재가 많았죠. LSK 자회사 인수하면서 합병 비용 문제,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이번에 리브세라님이랑 네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있었었는데, 이런 악재들이 나오는 경우에 보통 이게 뚱뚱한 음봉들이 생기니까 네. 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비슷해요. 그 뚱뚱한 첫 캔들은 그 뉴스의 시초다. 그러니까
뚱뚱한 음봉의 시가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은 그 악재가 해소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뚱뚱한 음봉 밑에 있는 것들은 아직 악재가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굳이 확률이 높은 구간이 아니고 거기에 말고 그 종목 말고 다른 거 사는 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 네네. 웬만하면은 뚱뚱한 거 밑에는 사지 마셔라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원리에 따르면은 여기 밑에서 나왔을 때 여기가 저항 구간이다 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적당히 빠졌을 때 잡아서 여기서 저항 받을 때 팔고 나오면 정확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적당히 내려가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네. 사실 뚱뚱한 음봉이 저기서 나와서 그렇지 조금 전에로 내려가 보시면은 예, 여기도 뚱뚱한 음봉이 있어요. 네. 여기 밑에선 사지 마라라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오면은 여기쯤에서 저항 받고 팔고 또 내려와 사서 여기서 저항 받으면 이쯤에서 매도하고 네. 가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과거로만 봤을 때는 가능하지 실제로는 사람 심리상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서 그쵸. 정확하게 잡는다라는 네.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121선 위에 있고 체크리스트 오실리터가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실 수도 있긴 해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맞긴 하죠. 근데 이 메카로는 운 좋게 맞았지만은 안 맞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네. 실제로 올라오면 떨어지고 올라오면 횡보하다 떨어지고 그 뒤에 사면 또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했지만은 떨어져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그 기억을 되돌려서 여기서 또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뒤로는 영영 못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뚱뚱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수익을 줘도 이게 딱히 크지도 않고 이게 확률 높지도 않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라. 그러면은 이 종목은 그러니까 아예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세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언제 다시 넣느냐? 네. 이 메카로 입장에서 아직 멀었어요. 이 메카로가 빠진 건 실적 때문에 또 빠졌는데 네네. 여기 18,500원까지는 그냥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거나 아니면 제가 차트를 6개월만 펼쳐보라 했잖아요. 네, 그쵸. 6개월만 펼쳤을 때 안 보이면 돼요. 어. 6개월만 펼쳤을 때 안 보이거나 네. 조금 올라와서 뚱뚱한 음봉 위까지 가격이 완전히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안착을 잘 했을 때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때 매수를 해도 다시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손절을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손절가도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밑에서 사면요 사실 손절가도 잡기 애매해요. 그쵸. 여기 13,000원대에서 잡으면은 손절 잡기도 애매하고 왜냐면은 밑에서 받쳐주는 가격이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산바닥이었거든요. 그 산바닥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밑에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네. 전혀 알 수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메카로를 완전 옛날로 돌려서 완전 옛날도 아니네. 2017년으로 돌리면은 네네.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뚱뚱한 음봉 네. 여기 나왔죠. 이제 그 뒤로 올라와서 여기서 안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안착을 못 하니까 네. 횡보하다가 쭉 떨어져서 이게 언제까지 떨어졌냐 하면은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이 종목을 펼쳤을 때 지금 이 12월이죠. 네. 6월까지 7월 이제 이쯤 되고 이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저는 뚱뚱한 음봉은 무시하면서 이제 적당하게 자리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회복하기 힘들다라는 거 그쵸.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 적이 있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왜 떨어지냐? 여기서 분명히 사신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판 사람이 있으니까 산 사람도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려 그래요. 빨리 빠져나가려 그러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은 분명히 여기 물리는 사람들이 팔 텐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 산다라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싸게 사도 남들이 나를 수익을 못 보게 방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사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안전하게 다 모두가 탈출이 되고 나서 탈출하고 나신 다음에 그때 승차하셔도 되시니까 네. 전철도 내린 다음 타야 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먼저 내린 다음에 네. 타시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좀 그나마 좀 안정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뚱뚱한 캔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순서대로 한번 오늘 그냥 랜덤으로 지금 순위 봤을 때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해가 좀 볼게요. 네네. BMC는 뭐 에어컨 관련 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음. 램테크는 평상시 거래가 좀 안 되니까 네. 플레이위드 요즘에 상한가 많이 가죠. 이런 종목들은 오. 이런 종목 설명드리면 이 종목 사십니다. 이 종목 사시니까 안 되고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딱 캔들이 여러 개가 따다다다닥 보이잖아요. 네. 여기 만약에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다. 네. 이 시점이다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죠. 근데 그쵸. 지금 이 주가 밑에 뚱뚱한 캔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셔도 되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주가 밑에 뚱뚱한 캔들이 밑에 잔뜩 깔려 있다 네. 하시면은 오히려 안전하게 사도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 또는 여기서 산 세력들 또는 네.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포들 이런 분들이 정말 여기 사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네네. 절대 남의 물량을 쉽게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오면 잘 반등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이미 다 털었으면 어떡하냐. 털었으면요 뚱뚱한 음봉이 나왔을 겁니다. 털었을 거면 뚱뚱한 음봉이 위에서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리로 인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좋다라는 게 이 주식을 많이 거래한 사람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들어오고 있지만은 나간 자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란 뜻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지금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오늘은 네네. 20% 넘게 오르기 때문에 네. 사시려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사시지. 네. 당분간 한 달간은 건드리지 지금은 사시면 안 마시고. 됩니다. 네.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저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종목 산업 주신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위권 위에 이 순서대로 있길래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네. 없지만은 이 종목은 갖고 계신 분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없는 구간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시간을 좀 지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좀 신선하긴 해서 좀 더 볼까요? 이건 그럴까요? 우선주니까 좀 패스를 네. 하고 어떤 종목 볼까요? EWK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오늘 거 지우고 볼게요. 오늘 거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 내가 만약에 어제 살려고 한다. 내 밑에 뚱뚱한 캔들이 따다다다다다 받쳐준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근데 이 부분이 애매하긴 해요. 뚱뚱한 시가와 종가가 애매하게 걸쳐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 같으면 매수는 안 했을 건데 이 부분도 사실상 빠져도 금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겠죠. 뚱뚱한 음봉이 내일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당분간 뚱뚱한 음봉이 안 나오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네. 저는 생각만 했을 텐데 아마 그럼 저는 놓쳤겠죠.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뚱뚱한 캔들이 밑에 많을 때는 이것도 유효하다, 네. 가능하고 고려산업도 이것도 다시 돌아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뚱뚱한 양봉이 시가와 종가는 지지선이 된다. 그렇죠. 예. 이 부분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물린 분들은 여기 시가 회복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갖고 계시면은 또 오늘처럼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도 이때가 상한가였죠. 6월 21일 날 상한가를 가기 전에 네. 이때 6월 12일 날 급등을 하고 이때 보합권 캔들이 나오고 이거는 사실상 뚱뚱한 음봉과 양봉 둘 다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좀 희미한 것들은 그냥 양봉도 음봉도 아니구나. 네. 그냥 십자가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여기다 목 매달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후에 봤을 때 여기 상한가를 갔던 이 자리 부근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지킬 애들은 다 잘 지키고 가니까 이것만 잘 지켜도 고려산업도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네. 우연히 6월 14일, 15일에 이 고려산업을 보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셨을 거고 6월 20일 날 수익을 받겠죠. 저는 이 종목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못 샀지만은 네네. 못 봤고 조금 내려가면은 오늘은 뭐 매지온도 좀 올라온 매지온도 여기 11만 원대 악재를 맞고 네. 그러니까 악재라기도 애매해요. 루머죠. 그러니까 뭐 임상은 뭐 실패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하한가가 이제 이틀 정도 그러니까 하한가는 아니지만은 하한가 한번 20몇 프로 하락이 나왔지만은 어제 상한가를 나와주고 나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11만 원 위에서 놀려 그러면은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11만 원 위로 못 올라온다. 그럼 악재가 무엇이냐? 루머기 때문에 네. 그 루머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그 임상을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야죠. 명확하게 네. 밝히기 전까지는 11만 원 위까지 못 올라와요. 만약에 사도 11만 원 맞으면 다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 루머가 이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네. 만약에 이제 어제 뭐 핫다를 하셔가지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10만 원쯤 넘어가시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네. 나중에 11만 원 올라오고 나면은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 루머를 해명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실패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루머 네네. 해명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매번 차트 보는 법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캔들 볼륨 차트 종합편, 뚱뚱한 음봉 아래에 있는 종목은 매수 금지, 그 다음에 뚱뚱한 캔들이 아래에 있을 또 경우에는 매수 가능 구간, 요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 다시 보기 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여태까지 종목 분석 많이 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유니크입니다. 네, 오늘은 유니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어떤 내용으로 좀 질문을 주셨을까요? 유니크도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관점이 어제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분석 원투 스텝 딱 밟고 그 뒤에 기술적 분석 제가 보는 딱 그 시나리오대로 딱 보여드릴 거니까 네. 과연 이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니까 그쵸.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팔아야 될지 한번 좀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네. 일단은 차트를 보기 전에 기업 분석 내용부터 보시죠. 이게 네. 기업 현황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겠죠. 현황 들어가면은 위에는 이제 간략하게 읽어줍니다. 거래량은 보통 한 130만 주, 시가총액은 1,500억. 네. 발행 주식 수는 2천만 주지만은 그중 60%만 거래되니까 한 1,2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고 네. 쭉쭉쭉 넘어가시고 한번 어제 말씀 안 드린 건데 체크하면 좋을 만한 게 요거. 그러니까 대주주랑 뭐 자사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보통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여기 발행 유동주식 비율이 좀 줄겠지만은 네. 이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주가가 음. 좀 잘 묶여요. 그러니까 잘 묶인다. 잘 묶인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한번 상한가를 들어가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니까 잘 움직임이 없다. 변동성이 없다. 한번 거기에 방향에 꽂히면은 그대로 잘 가요. 그러니까 오. 안 움직일 때 안 움직이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요. 그러니까 명확하네요. 이런 명확하게 나오니까 왜냐면은 이 거래에 끼어드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 회사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기매 공장 등등 차량 부품, 네. 차량 부품하고 있고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국산화해서 현대기아차 이제 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네. 등등등등등 밸브 얘기 또 나오네요. 이제 여기 간략하게 보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기업 개요로 가시죠. 네. 기업 개요를 가시면은 이제 저쪽 경상도에 있는 회사고 네. 경상도에 있으면 한 가지 유출할 수가 있죠. 이제 울산에 이제 뭐 현대차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뭐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유출해볼 수 넘어가고 있네요. 네. 이제 주요 제품 매출 구성 보시면은 솔직히 제가 여기 차 관련된 부품을 잘 모르니까 네.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은 다 밸브 관련되어 있어요. 밸브고 밸브가 뭐 이런 뭐 가스관의 중간에 들어가는 밸브 뭐 그런 거라고 살짝 유추만 해보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 밸브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아무리 분석을 해드려봤자
이거를 방송 보신 분들이 이거를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할 때 그 제품, 그 회사가 파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다 아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시죠? 여태까지 생각이고, 사실상 그거를 다 잘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제품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네. 그 자료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만 보고 넘어가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봤을 때 그 종목이 뭐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 한번 알아보다가 다 놓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충 그 염치상 내가 사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만 아셔야죠. 네. 알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시니까 그냥 네. 유니크는 밸브 회사다. 주요 항목은 밸브다. 네, 밸브다. 네. 현기차에 납품한다. 이제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전문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재무 분석이죠. 그렇죠. 재무 분석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영업이익이 봤을 때 2018년에 적자 전환,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플러스 유지했네요. 당기순이익은 플러스로 잘 유지를 했지만은 100억, 70억, 78억, 32억, 22억이에요.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명확하고, 네. 이게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차트로도 보여요. 보라색깔 선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있네요.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로 이제 넘어오시면은 네네. 여기에 유동자산, 이거는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동자산 빼기 재고자산. 네. 유동자산 빼기 재고자산 하시면은 한 640억 정도 나오죠. 이제 그게 유동부채보다 크다. 네. 근데 유동부채 840억이죠. 유동부채보다 작죠. 그러니까 그쵸.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당장 굴릴 수 있는 자산보다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빚이 많다는 그렇죠. 소리예요.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작다는 거는 네. 부채가 더 많다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쵸. 빠른 시간 내에 돈을 갚아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저게 많은 회사들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살짝 경제가 휘청거리면은 바로 부도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게 유동부채보다 작은 회사들이 네.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유니크가 지금 망할 거란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경우에, 사실상 종목 네네. 중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은 종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해결을 못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보통 망하는 회사는 유동부채보다 자산이 적은 회사들에서 터지니까 혹시 나중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거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재무 분석 대충 다 봤고, 네. 재무 분석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유니크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그쵸. 살짝 뭐 2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현금 흐름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금. 네, 현금 흐름표 봤을 때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영업으로 현금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예요. 왜냐면은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업으로 현금을 한 160억 정도 벌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여도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보조 지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에서 현금 흐름표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네.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영업으로 번 돈, 이게 163억 정도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회사는 투자하면서 돈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24억 정도 투자하면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유니크 임원진들도 지금 당장 빚이 많아서 힘든 거라고 판단을 한 거라면은 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못 했겠죠. 그렇죠. 이거를 잠깐 저축을 해가지고 유보를 시키면서 좀 버텼을 텐데, 자기네도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투자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크가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유니크가 망할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 회사가 지금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한번 넘어가시고, 재무 활동으로는 돈이 적당히 재무 활동은 이제 뭐 그 부채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재무 분석상에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조금 작은 거 빼고는 네네.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자산이 부채보다 작은 회사는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유증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증맞는다는 게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인데 네네. 유증 맞으면 유증 맞은 사람 잘못이에요. 왜냐면은 유증은 갑자기 안 때려요. 회사가 지금 힘드니까 때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 회사 지분을 산 사람이 그 회사가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다라는 거. 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월등히 많은 회사는 유상증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뭐 지분 관련돼서 뭐 지분권 조정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유상증자 부분도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 네. 이제 이거고 음. 기본적 분석 끝났으니까 네. 그 다음은 뭘 하느냐 어제 했던 것처럼 뉴스로 갑니다. 네. 뉴스를 볼까요? 차트에서 이제 뉴스를 뉴스도 차트에서 찾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6개월을 딱 펼쳤을 때 네. 그 옆에 1월 급등한 거는 유니크가 수소차 관련 급등했으니까 이거는 좀 빼버립시다. 여기 좀 네. 빼버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게 6월 17일, 6월 27일 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뉴스를 순서대로 아까 6월 17일이었죠. 6월 17일로 한번 가봅시다. 6월 17일 날 가면은 유니크 어떤 뉴스 뉴스가 이렇게 있죠?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이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소차가 뭐 나왔다 영업이익이 뭐 이거는 광고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한번 올랐던 날이고 수소차의 흐름이 좋았던. 네. 그러면은 6월 27일 날 이때는 무슨 뉴스가 있었나 한번 봅시다. 네. 6월 27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6월 27일 날 보시면은 이때도 여러 가지 사우디와 수소 경제 협력 오, 소식 이런 네. 게 나와요. 수소 경제 정책 발표. 예, 네. 이런 게 나오고 조금 더 과거로 가면은 6월 뭐 언제냐 이때 좀 가면 이때쯤이 아마 G20 에너지 장관 회의 때 아마 어. 그때일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도 그때 G20 회의 때 수소 관련된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풍국 주정 상한가 간 날 있잖아요. 아, 아마 네네. 그때 한번 같이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수소 관련주 작년에 정말 급등했다가 그쵸. 급락했다가 아,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오나 네. 기대를 갖고 계시겠지만은 이 기대를 정말 믿어도 될지 믿으면 안 될지를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네네. 일단 기본적 분석상 큰 문제는 없었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사우디 뭐 G20 이런 거 수소 관련 에너지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른다라는 건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7일이 독보적으로 캔들이 커요. 그쵸. 그러니까 볼게요. 딱 캔들이 큰 게 6월 17일과 27일 이 두 개가 딱 제일 크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뚱뚱한 캔들 위에 있으면은 괜찮고 아래에 네.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뚱뚱한 음봉이 없으니까 뭐 밑에 있을 일은 없겠지만은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뚱뚱한 캔들 안에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뚱뚱한 캔들 안에 있잖아요. 안에 보시면은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애매할 수가 있어요. 오. 이게 일단은 애매하면 안 사시면 되고요. 애매하면 안 사시면 되시고 네.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냐부터 봐드릴게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제가 바디라고 하나 더 설명드리는 게 있죠. 밑에 있는 선 체킨스 오실레이터. 네네. 이 밑에 선을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주가가 121선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121선을 걸쳐 있다는 판단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많다라는 의미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은 그때 6월 17일 날 급등했을 때는 분명히 매수가 많았어요. 매수가 네. 많았는데 그 뒤로 차익 실현 물량이랄까 그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뚱뚱한 양봉,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거는 양봉도 음봉도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라 했던 게 뭐냐면은 저게 양봉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내려오고 위로 잘 올라갔을 건데 네네. 이때
위에 꼬리가 길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양봉의 역할도 못하고 그렇다고 음봉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정말 여기에 십자가에 목매달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차트를. 이게 누가 고점에 목매달았네 이렇게 농담 한번 던지는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지를 그나마 받는다 그러면은 7,250원인데 여기 위에는 9,000원이에요. 9,000원에서 7,250원은 이미 2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 위에서 이 위에서 살 수 있는 날은 언제냐면은 이 캔들이 얌전히 잘 양봉에서 끝나고 그 뒤에 샀으면은 차라리 잘 갔을 텐데 네. 이게 종가 상황이 뚝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시가 띄우고 음봉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6월 17일 거 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얇지 않아요 캔들이. 이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지지선으로,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여기를 지금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지선은 맞지만 힘이 굉장히 약해서 음.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부근 한 7,800원 부근 이쯤에서 만약에 반등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만약에 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매수는 아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나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나마 지금 이 위에서, 그러니까 8,500원 위에서 이 위에 건에서 121선 위에서 사신 분들은 네. 여기 7,8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7,800원이나 8,000원 여기 사이쯤에서 좀 아니면은 그냥 버텨볼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서 최악으로 최말 후의 저항선으로 지지선 생각해서 이쯤에서 매도를 하는 게 네. 여기 이쯤에서 넘어가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유니크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굳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크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6월까지도 좀 바쁘게 달려왔지만 앞으로의 시장도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시장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